자, 76페이지 484번 보도록 할게요. 깜깜한 기출이네요.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가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세요. g하고 f를 합성했는데 그 결과가 x가 되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될 부분이 나오는데 보세요. 정역하고 지금 치역이 똑같죠. 항상 이걸 구조를 잘 봐요. 정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것은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함수의 기호를 i로 많이 쓰거든요. 자,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때는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아요. 알았죠? 다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항등함수인데 합성함수인데 왜 항등함수가 됐지? 아, 역함수 관계에 있었구나. 이걸 파악을 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gx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왜 되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inverse f5의 함수값을 찾고 싶다. 역함수가 뭔지 알죠? 역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함수예요. 따라서 inverse f5의 값을 선생님이 만약에 k라고 만약에 정했다면 되겠지? fk가 5였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항상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면 정역과 치역을 바꿔서 원래의 함수값에 대입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역함수의 정의, 정역과 치역을 바꿨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fk가 5라는 걸 이용해서 k를 찾아보면 4k-3이 5여야 하는 거니까 k가 2있겠죠. 따라서 inverse f5의 함수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 2라는 거 알았어. 뒤에 잘 보세요. 뒤에 inverse g가 잘 들어야 돼. inverse f가 g였단 말이야. inverse f가 g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inverse g는 f라는 거 알아야 돼. f 역함수가 g였으니까 g의 역함수가 f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inverse g가 아니라 그냥 f라고 해석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따라서 f5의 함수값을 찾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f5는 20 빼기 3이니까 17이죠. 됐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함수값 2와 뒤에 있는 함수값 17을 더해서 답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알겠죠?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이유. 역함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됐지? 두 번째. 역함수의 함수값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상태에서 함수값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485번 보도록 할게요. 76페이지 485번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우리 이거 예전에도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선생님이 1대1 대응은 이전 설명에서 다 했으니까 테스트할게요.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몇 개만 있으면 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건데, 그치? 얘는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란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으니까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면 fx가 지금 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 함수값하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지금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식이 다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는 x 마이너스 3. 자, 보세요. 그래프로 확인하자 했지? 지금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얘도 우리는 대충 그릴 수 있지만 이 a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그리는 거야. 그럼 어찌됐든 얘를 먼저 그려놓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너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x-3이라는 직선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2 1,-2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지? 우리가 직선은 기울기 보고 그리는 게 빨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될까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x가 1일 때.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때 대칭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데 이때 이 대칭축이 1인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큰 경우의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일 때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큰 것만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 건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서 함수값을 갖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수 전체가 치역이 아니니까. 맞지? 따라서 우리는 잘 보세요. 너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알았다. 그러면 너한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찾은 거예요. fx를 찾았다. 자, 인버스 f2의 함수값을 물어봤죠? 보세요. 역함수의 함수값은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역을 알고 있고 치역을 몰라요. 치역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정역과 치역을 바꾸면 다시 역함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하고 너 정역과 치역을 바꾸면 다시 f 역함수니까 fk는 2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맞죠? 따라서 x에 k를 대입할 때 2가 나오는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대입할 대상은 두 가지죠. 이해되죠?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1차식에 k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려면 계산하려면 k 값이 5여야 하죠. 근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x 값이 5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지 않겠지. 따라서 이 k 값은
위에 있는 함수값에 대입을 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결론. 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 찾으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냐. 그러면 얘는 1차 두개 1, 3 분해되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3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몇이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보다 커야 됩니다. 받아들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함수 인버스 f2의 함수값이 3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죠? 네. 486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지금 fx를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식을 지금 x 부분에 지금 대입돼 있죠. 그러니까 x가 있어야 될 부분에 다른 식이 지금 있잖아. 이런 거는 사실 합성된 거예요.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애가 있다는 것은 합성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뭐 합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좋겠지만 이게 합성이라는 걸 몰라도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보세요. 자, fx 찾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꼴을 주고 fx가 뭔지 찾는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이 3분의 2x 플러스 1이 x하고 같은 값이 돼야 되겠지. 너가 x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x 플러스 1이 x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면 우리가 좀 혼란스럽잖아, 그치?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구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이거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먼저 사용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보통 그렇게 문자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치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내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t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t로 바꾸고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거야. 3분의 2t 플러스 1이 x가 되려면 t가 뭐여야 돼? 이거 찾으러 가는 거지. 이게 x가 되려면 t가 뭐여야 돼? 이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고 1을 이항한 다음에 2로 나누면 t의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1차 방정식 풀듯이. 따라서 t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있는 t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너는 x가 돼, 이런 거였어 지금. 됐죠? 따라서 여기 있는 t에다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fx라는 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여기 있는 t에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x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좌변 우변에 똑같이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t에도 같은 식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더라?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따라서 fx 이렇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inverse fx를 물어보는 거예요. inverse fx.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한다면 우리 1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자, 선생님 알려줄게요. 일단은 이 기울기가 역수여야 돼. 역함수, 1차 함수 역함수는 기울기가 역수인 겁니다. 기울기가 역수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절편이 이제 문제인데, y절편은, 잘 들어야 돼. 기울기로 나눈 다음에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3으로 너를 나눈 다음에 이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기울기는 역수다. 기울기는 역수다. 그럼 y절편은 어떻게 찾느냐? 기울기로 나눈 다음에 이항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1차 함수 역함수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ax 플러스 b,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1. 따라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됐죠? 됐죠? 네. 487번 보도록 할게요. fx하고 gx를 지금 또 a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로 주어주고, 그쵸?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또 얘기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이제 기술이라고 적어. 자,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의 스킬을 써야 돼. 여기서는 스킬을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걸 풀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기술 써야 돼요. 자, 기술을 쓴다. 기술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어떻게 쓸 거냐?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짜증나잖아, 그지? 맞잖아.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얘가 x도 아니란 말이야. 숫자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걸 대입하고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x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히 만들어 버릴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정의역이 3x-1이고 치역이 x잖아요. 그쵸?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버릴 거예요. 왜? 정의역보다 치역이 간단하잖아. 그리고 역함수 계산이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을 이렇게 바꾸면 역함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 되는 거니까 너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보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원래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얘가 소거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f와 g의 합성함수가 남는 거야. 이해 되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기술을 사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쓰는 후에 fx가 ax 플러스 b였으니까 a x 플러스 b 적고 gx를 여기다 대입할 건데 gx는 x 플러스 c였다는 사실인 거죠? 확인했죠? 자, 이게 3x-2다 이렇게 쓰겠어요.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합성한 거 계산할 수 있었지?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3x-1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는 3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a는 3. a가 3이었으니까 b 플러스 3c는 a가 3이었으니까 3c 더하기 b 플러스 3c는 마이너스 1을 모두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는 알고 있는데 b와 c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조건을 우리가 하필이면 또 역함수의 조건을 알려줬어요. 인버스 f3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봤잖아. 이건 이제 우습지. 정의하고 치역을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3인 걸로 이제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러면 f-1은 fx의 x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3x 플러스 b에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3인 거였어요. 그러면 b가 6인 걸 찾을 수 있어요. 됐죠? b가 6인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이항하면 3c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죠? 3c가 마이너스 7인 걸 찾을 수 있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7인 것도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따라서 a, b, c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4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488번 보도록 할게요. 488번. 자, 이제 합성함수 이제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대입을 할 때는 식을 간단히 한 후에 대입한다. 이건 어떤 함수값을 찾더라도 다 동일한 거예요. 시계값 문제에서는 반드시 식을 먼저 간단히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거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패턴이에요. 자, 볼게요. 이 합성함수 4개가 이제 4개를 합성해서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합성함수를 간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여기 보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교환된 상태에서 역함수 계산하면 된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는 우리가 inverse f, inverse 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f하고 inverse f를 우리가 합성하게 되면 역함수의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함수는 정역과 척이 같은 함수라서 합성된 값을 계산을 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간단히 했을 때 상태가 inverse g와 f를 합성한 상태가 간단히 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한 후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488번은 쉽게 계산이 될 거니까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489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값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식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준 요령을 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어떤 요령을 알려줄 거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계산할 때는 식을 다 찾아서 계산하지 말고 비율을 이용하면 좋아요. 비율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 요령도 조금 알려주긴 할 건데 한번 보자. 먼저 선생님이 f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의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gx의 그래프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 g와 f의 합성함수 사이 값을 찾고 싶은데 만약에 f4를 구하려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 4는 여기 있는 함수값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찾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4를 대입하는 사람이 분명히 대다수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팁은 뭐냐면 직선은 기울기가 우리가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는 함수식이야.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의미해.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그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x가 얼마 증가했을 때 y도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 보면 증가량을 쉽게 알 수 있어. 자,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x가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은 0에서 2로 증가했으니까 지금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하는 이 비율대로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2에서 x가 4로 증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x가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려면 y는 얼마큼 증가해야 돼? 4만큼 증가해야 되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fx식을 우리가 다 맞추지 않더라도 직선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아야 되고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이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쉽게 함수값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f4는 얼마겠죠? 4. 알겠죠? 따라서 f4는 4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g4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g4도 마찬가지야. g4도 마찬가지야. 잘 봐봐. 0,0에서 2,2로 갔잖아요. 그러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4도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G4는 4겠죠.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잘 봐봐. fx를 식을 나누는 거야. 너 정의역이 0보다 작을 때 0하고 2 사이였을 때 2보다 클 때 gx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fx하고 gx를 식을 이렇게 구해서 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이야. 근데 답지에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야. 답지에는 fx, gx 구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풀이는 비공식적인 풀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거 꼭 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490번 보면 자, 490번도 488번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일단 식을 만들 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간단히 되는 그런 식이겠죠? 간단히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성향이 약간 변태적이다 라고 선생님은 판단하는데 간단히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봤지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교환한 다음에 역함수 계산하면 된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인버스 g와 인버스 g의 인버스니까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그 다음에 g. 자, 패턴 알겠죠? 그러면 인버스 g하고 g를 결합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합성이니까 항등함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연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거 대상이니까 연산하지 않고 얘를 표현하면 인버스 f와 g를 합성하면 된다 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함수값을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 이제 gx 그래프 보이죠? gx 그래프에서 c, 몇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g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뭐 디테일하게는 그려주지는 않을 거지만 이게 만약에 gx다. 그러면 c가 여기 있잖아. 이 점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gx 알지? gx 위에 있는 그래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점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읽으면 이 점의 x값은 c라는 건 알겠는데 y값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값이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러면 여기를 찾으려면 어떤 걸 이용해 찾아야 되느냐? 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용해 찾는 거예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면 x랑 y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찾아보면 이해되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값하고 y값은 같을 거니까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x점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거를 해석해서 맞춰보면 D가 나오네요. D. 이해되죠? 그래서 GC는 D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버스 FD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경우는 없다. 극히 드물다라고 했죠. 따라서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치역을 만든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상태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값이 k일 때 y가 d가 됐다는 거니까 y값이 d인 걸 찾아야 되잖아. 여기 d 있잖아. d 여기 만났죠. 이때 x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x값이 2죠. 2. 받아들이죠? 따라서 k는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챙겨두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491번 보면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많이 비난할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잘 보세요. 보통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이면 사실 범위를 나누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식을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면 범위를 나눠서 식을 확인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내가 너의 범위에 맞는 식을 fx를 범위에 맞게 식을 구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상태라면 선생 스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떤 스킬을 알려 줄 거냐? 먼저 합리적인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절대값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계산한 값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양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자체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고 계산하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절대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나누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준점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뭐지? 절대값이 0일 때가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을 찾아보면 절대값이 2개 있으니까 기준이 2개가 만들어지겠죠. 앞쪽에 있는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하나는. 그리고 또 x가 1일 때의 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표평면상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 함수값 찾아보고 x가 1일 때 함수값 찾아보면 그 점은 반드시 fx가 지나는 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 틀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그 두 점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 찾아볼게요.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얘는 0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3이에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3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fx는 이 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또 3이 되죠? 따라서 1일 때도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fx는 이 두 점을 지나야 되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킬을 쓰는 건데, 자, 이 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절대값이 있지만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돼. 그러면 이 두 점이 곡선으로 연결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일단 이 두 점은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봐봐. 1보다 클 때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함수값도 당연히 다 직선으로 연결돼야 되잖아. 그러면 직선을 그리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해? 두 점만 필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보다 큰 점 하나만 찾으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점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두 점이 필요할 거니까.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1보다 작은 점 아무거나 생각해 볼 거예요. 2.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2를 대입해 보면 얘는 4, 얘는 1. 그러니까 2일 때 얼마가 되죠? 5.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또 연결해야 되겠지. 직선이니까. 그래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3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 1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5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연결해. 그럼 그래프 그린 거야 안 그린 거야? 그래야지.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더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눈 다음에 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 저런 식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거예요. 맞지? 따라서 선생님이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기준점만 찾아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의 스킬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이제 x는 5라는 직선 하나만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5라는 직선은 y는 5라는 직선이구나. y는 5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지? 그래프, fx의 그래프와 y는 5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도형이 뭐죠? 그렇죠.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윗변의 길이는 당연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5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5.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3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면 8. 높이는 3부터 5까지죠? 따라서 높이는 2.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는 8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누가 가르쳐줬다?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이런 스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기본 이론은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 또 마찬가지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